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생활금융 정보를 잘 정리해 알려드리는 김선홍 TV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을 이용하면 왜 재앙에 빠지는지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 전반에 대해 정확히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잔액은 2023년 10월 말 7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 결제 금액의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리볼빙의 표준 약관상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은 서비스가 아니고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제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 결제 비율의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됩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상품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상품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월 카드 결제 내역을 조심히 살펴보셔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 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볼빙 이용 시 당월 결제 예정액이 차기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리볼빙은 2023년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리볼빙 이용 시 결제 및 소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결제를 안 하고 이월된 금액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만큼 다시 카드를 써도 되는 한도가 늘어난 것으로 착각하여 카드를 더 쓰면 안 됩니다. 리볼빙 이용 시 차기 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결제 비율 30%, 카드 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 잔액은 첫째 달 210만원, 둘째 달 357만원, 셋째 달 4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리볼빙 상품은 가급적 일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정 결제 비율을 상향하여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 부담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리볼빙 장기 이용 시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용 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 상품이라는 표현의 광고 문구에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6. 리볼빙 이용 시 일시 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낮은 신용 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가계 재정이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월된 금액을 또 이월하고 카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빚도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어느새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을 초과하는 빚이 쌓이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도래하게 됩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더 나쁜 빚으로 카드 빚을 막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일단 리볼빙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면 내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가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리볼빙 잔액을 먼저 상환하는 데 올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 잔액 증가를 멈추게 하는 각오가 없다면 리볼빙 상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리볼빙을 받았는데 카드 사용 누적 금액을 늘리는 소비를 멈추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름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비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악화된 재정 상태를 해결하는 플랜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비를 줄이고 추가 수입을 모색하고 절약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채무 상담과 개인회생을 통한 정상 경제활동 복귀 모색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리볼빙 상품 수수료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리볼빙 잔액을 상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 이용 시 왜 재앙에 빠지는지 신용카드 리볼빙 상품 전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